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현재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극적인 턴어라운드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 OCI 홀딩스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망했다. 이제는 LNG, 원유 혹은 원전의 투자 시대다.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도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공화당이 레드 수입에 성공을 하면서 사실 신재생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뚝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와 공화당 이들은 말이죠, 태양광에 그리 그리 비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 호전적이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은근히 호의적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태양광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실적이 올해부터는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턴어라운드가 꽤나 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변곡점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고려할 때에도 꽤나 좀 좋은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최근에 OCI 홀딩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손실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할 것이고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OCI 홀딩스를 지금 보고 있고 이 기업이 올해 들어서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저는 OCI 홀딩스에 전에 투자를 했었고요. 수익 실현을 최근에 완료한 다음에 다시금 재매수해서 현재는 약간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 실현 한번 한 상태에서 재매수를 해서 약간의 손실을 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이쯤 아니면 뭐 이쯤에 매수해서 한 이쯤에 팔았던 것 같아요. 이쯤에 팔고 다시금 재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히 계좌를 공개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OCI 홀딩스를 보고 있느냐? 일단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태양광 사업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OCI 홀딩스가 비중국계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도 그 규모가 결코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1기 때에도 태양광은 꺾지 않았어요. 태양광의 실적 성장은 꾸준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에 대한 그런 수혜를 입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화당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실리적인 정책을 펴는 그런 정당이죠. 자연스럽게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주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일자리 역시나 꽤나 큰 폭으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이 태양광을 굳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금지시킨다거나 제재시킨다거나 혹은 지원금을 깎아버리는 일은 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한 재고가, 폴리실리콘, 태양광 셀에 대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산 혹은 동남아 시장의 그런 우회 진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산 태양광이 미국에 이제 수입이 금지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동남아산 우회 수출, 이제 동남아산으로 둔갑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도 완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매출 혹은 대부분의 그런 규모를 중국산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장 위구르산만 하더라도 글로벌 폴리실리콘 양중에 거의 60%예요. 자, 중국 내에서도 이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이 전 세계 규모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완전히 막혔죠. 중국 자체도 막히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과 동남아까지 막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외 가장 뛰어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OCI 홀딩스가 자연스럽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획기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한 이유도 결국 중국산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산들도 이제는 우회 수출이 안 되도록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산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못하다 보니까 중국산은 7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오시알링스는 무려 킬로그램당 22달러, 3배 이상의 단가를 받고 폴리실리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보자면, 그래 그 단가는 오시아닉스가 더 높을 수 있어. 그런데 생산 단가도 비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가가 높다고, 판매 단가가 높을지언정 생산 단가도 높으면은 중국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딱히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생산 단가까지도 중국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오시알딩스는 미국에도 공장이 없고요, 한국에도 공장이 없습니다. 폴리실리콘 공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만 공장을 유지하고 있고 돌리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원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비용단에서는 인건비 그리고 전기요금입니다. 근데 인건비, 전기요금 모두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못지않게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특히나 인건비는 중국보다 오히려 더 싸죠. 전력 요금도 절대 더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그리고 생산 단가 역시 비슷한 가운데에서 이 비중국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배 이상의 단가에 팔리고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기하급수로 늘리지 않는 이상 수요보다 더 부족한 현상이 올해부터 혹은 작년 이맘때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성장 모멘텀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오시알링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작년에는 중국산과의 마지막 밀어내기 싸움,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미국에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밀어내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에 재고 처리를 함으로써 덩달아서 오시알링스로 꽤나 피해를 봤었고, 특히나 이번에 동남아 사국에 대한 우회 수출을 금지를 시키면서 그 동남아 안에서 이제 태양광 셀에 대한 생산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중국산이 아니라 동남아산으로 둔갑이 되고, 그 동남아산으로 둔갑된 물량을 미국이라던가 EU 쪽에, 유럽 쪽에 수저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는 동남아산 우회출이 완전히 막히면서 그 안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도 생산량이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오시알링스도 실적이 단기적으로 악화된 것은 맞는데, 이러한 물량을 미국 쪽에서 더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미국 쪽에 대한 그런 매출처가 더 다양해지면서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혹은 강력한 실적 성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대략 한 2년 뒤까지 현재 35,000톤 정도를 연간 말레이시아 공장에 생산하고 있어요. 한국 공장은 없습니다. 이걸 2년 동안 56,000톤까지 대략 한 60%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단가가 현재로서는 킬로당 22달러인데, 이걸 비교해 본다면 오시아홀딩스가 만약에 완공이 되고 여기에 따른 풀캐파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오시얼딩스가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럼 밸류에이션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제는 중국산이 아닌 다른 뭐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이런 쪽에 대한 태양광 밸류 체인이 저녁에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특히나 중국 외 비중국, 그러니까 미국 아니죠, 미국 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국산 대비해서 오시알딩스의 폴리실리콘이 40%가량은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오시알딩스에서 말레이시아에 생산하는 이 폴리실리콘은 아리백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EU 쪽에도, 그러니까 북미뿐만 EU 쪽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백을 달성했기 때문에. 참고로 신재 에너지 역설이죠. 이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뭐 태양광은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는 아리백을 달성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전력을 통해서 전기요금, 전력요금을 다 전기력 에너지를 다 수요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아리백의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전력 요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굳이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수전력 에너지를 통해서, 수정 에너지를 통해서 아리백을 달성하면서 전력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비해서도 미국 외에서도 한 40%가량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EU면 EU, 결국 태양광에 대한 그런 물량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인데 혹은 더 좋아지는, 더 올라가는데 공급이 중국산 제재로 인해서 혹은 중국산 우회 수출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공급이 급전직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만 해왔다면은 이제 모듈, 셀 이렇게 수직 계열화까지 완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ESS 시장도 이미 실적을 내고 있어요. 태양광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똑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ESS예요. 왜냐하면 태양광의 간헐적인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다 ESS 설치함으로써 이제 전력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 써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따라서 태양광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오시아홀딩스 같은 경우는 ESS 신사까지 진출함으로써 수직 계열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결코 작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뭐 대규모 계약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OCIM이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입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을 뜻하는 것이고 말레이시아 사업법을 뜻하는 것인데, 이쪽에 대한 그런 낮은 단가와 그리고 높은 판매 단가로 말미암아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밀어내기 물량, 그리고 중국산 우회 수출이 막히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태양광의 물량이 작아지면서 역시나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 생산하고 있는 오시아홀딩스도 실적에 대한 그런 악영향을 받았던 것인데, 이 악영향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을 좀 본다 하더라도 일단 시가총액이 그냥 1.4조 정도 됩니다. 1.4조 시가총액의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았죠. 그냥 중국산 밀어내기와 그리고 동남아 우회 수출이 막히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량이 작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졌던 건 맞지만, 다시금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배당이라던가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도 결코 작지가 않아요. 오시아홀딩스는 의외로, 정말로 의외로 주주 환원을 꽤나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 1.4조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약 3천억 정도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따라서 각자의 밸류에이션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시아홀딩스가 지금보다 더 고평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계산해볼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태양광 폴리실리콘만 영위를 하면서 고밸류를 받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하다, 약간은 좀 리스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들과 경쟁을 해야 됐고요. 폴리실리콘만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실적이 급전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밸류를 받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태양광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맞고, 따라서 태양광에 대한 셀, 모듈 같은 경우도 수직 계열화를 이제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된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ESS 시장에도 진출을 함으로써 태양광이 깔리면 그 옆에 자연스럽게 ESS가 깔려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창안을 해서 오시아홀딩스는 이미 ESS 시장에서도 수직 계열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대규모 그런 계약까지 따내고 있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지금까지와는 똑같은 밸류에이션, 뭐 PR이 5, 뭐 6 하고는 3, 4 이 정도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10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후자가 될 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 지금까지는 뭐 트럼프라던가 혹은 미국의 공화당은 태양광을 자초시킬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퍼지면서 노이즈가 꼈고,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긴 것을 밝혀질 경우에는 실제로 트럼프는 태양광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태양광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텃밭이 태양광 텃밭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애초에 트럼프는 풍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비판해왔지만 태양광은 딱히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그럼 이 생산 규모가 만약에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꽤나 큰 폭의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뭐 이미 뭐 장기 계약을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산이 완벽하게 퇴출이 되면서 이제는 뭐 독일 혹은 독일의 바코라던가 혹은 이제 한국의 오시아홀딩스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인데, 중국산 못지않게 생산 단가가 낮고 그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에 폴리실리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글로벌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기업이 오시아홀딩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2016년까지 자사주 매입을 1,0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은 1.4조 원. 그런데 1,0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각을 한다는 것은 이거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1.4조 원에서 1,000억 정도가 물량이 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고배당을 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과 더불어서 고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오시아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폴리실리콘이라든가 태양광 업황이 완벽하게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장기적으로 봐도 무방한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부까지 인수를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하나솔루션의 수직 계열화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인수를 한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하나솔루션이 원래는 폴리실리콘을 수직 계열화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직접 생산해내려 했었는데 사업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 중국산과의 경쟁이 안 됐고요. 단가 인상이 어려워졌던 그런 것들 통해서 사실 미국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키로당 22달러는 턱없이 부족해요. 사실 뭐 중국산이니까 뭐 9달러, 8달러 정도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이지 미국에서 생산하면 22달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적자를 맺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솔루션은 폴리실리콘 사업을 접었고요. 이에 따라 자연스레 폴리실리콘을 어디서 그런 수입을 해올 것이냐? OCI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같은 한국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중국산에 대한 폴리실리콘이 완벽히 막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이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가져와야 되는데 뭐 독일산, 미국산보다도 OCI 홀딩스의 그런 말레이시아산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고품질의 폴리실리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OCI 홀딩스로부터 폴리실리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소문이 솔솔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6천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공장을 인수를 했지만 이게 실패로 끝났고요. 그에 따라서 OCI 홀딩스가 하나솔루션에 새롭게 폴리실리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솔루션까지 고객으로 삼을 경우에는 글로벌 메이저사들 거의 대부분을 고객사로 삼는다는 점에서 폴리실리콘 기업으로서는 거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고 특히 앞으로 2년 내에 3만 6천 톤의 그런 캐파를 5만 7천 톤 정도까지 늘렸다고 밝히고 있죠. 하나솔루션의 물량까지도 감안한 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결국 OCI 홀딩스는 전략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 아닌 만큼 서방의 제재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혹은 이 메리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비중국 기업으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제품 공급이라던가 혹은 원재료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산을 통해서 원료 공급이 아주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혹은 하나솔루션까지 고객사로 접어들게 될 경우에는 이 납품에 대한 매력도, 납품에 대한 네트워크망 같은 경우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OCI 홀딩스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글로벌 60%의 폴리실리콘이 생산이 되는데 이 신장 지역산 폴리실리콘이 완벽하게 막히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동남아산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중국산의 우회 수출도 완벽하게 막히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중국산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에 거의 유일하게 OCI 홀딩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뭐 트럼프 노이즈가 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트럼프도 태양광의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적이 꽤나 많아요. 특히 공화당 지역과 태양광 지역이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요인이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저는 OCI 홀딩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맛 기쁜 당 엠버로 오시게 되면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방이고 핵심적인 이슈들, 핵심적인 기업들과 섹터들을 매일같이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본인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보게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